AMD가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어. 데이터 센터 매출도 1년 전보다 2배 넘게 늘었지. 그런데 실적 발표 뒤 주가는 약 9% 급락했어. AMD의 2분기 매출은 115억 4천만 달러였어. 1년 전보다 50% 증가하며 시장 예상도 넘어섰지. 조정 주당 순이익은 1.66달러를 기록했어.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왜 반대로 움직였을까? 시장은 이미 지난 분기보다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었어. AMD가 엔비디아를 얼마나 추격할지가 핵심이었지. 데이터 센터 매출은 67억 2천만 달러였어. 전년 동기보다 2배 넘게 증가했어. 시장 예상인 64억 8천만 달러도 웃돌았지. 하지만 이 숫자가 전부 AI 가속기 매출은 아니야. 데이터 센터 매출에는 서버용 CPU도 포함돼. 한국 HBM과 직접 연결되는 건 AI 가속기 쪽이야. AMD 실적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려줄게.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떨어진 이유와 한국 반도체에 전달되는 경로를 짚어볼게. AMD는 3분기 매출을 130억 달러로 전망했어. 오차 범위는 위아래 3억 달러야. 시장 예상인 125억 2천만 달러보다 높았어. 전망도 예상보다 높았는데 주가는 떨어졌어. 투자자들은 그보다 더 강한 숫자를 기대했던 거야. 올해 주가가 크게 오른 만큼 기준도 높아졌지. 결국 이번 발표의 메시지는 분명해. 좋은 실적과 좋은 주가 반응은 같은 말이 아니야. 주가는 숫자보다 기대와의 차이에 반응하거든. AMD의 데이터 센터 사업부터 자세히 볼게. 이 사업에는 에픽 CPU와 인스팅트 GPU가 들어가. 두 제품은 같은 부문이지만 역할은 달라. 에픽은 일반 서버에 들어가는 중앙철 장치야. 클라우드와 기업 서버가 늘면 판매가 증가할 수 있어. 이 매출은 HBM 수요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아. 인스팅트는 AI 학습과 추론에 쓰는 가속기야. 빠른 데이터 처리를 위해 HBM이 필요하지. 판매량이 늘면 HBM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가 돼. 따라서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늘었다는 이유만으로 HBM 수요도 2배 늘었다고 판단하면 안 돼. CPU와 가속기 수요를 구분해야 정확해. 이사수 CEO는 에픽 수요가 빨라지고 인스팅트 공급도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어. 헬리오스 생산도 시작된다고 설명했지. 여기서 헬리오스가 중요해져. AMD는 칩 한 개만 파는 회사에서 벗어나고 있어. AI 서버 전체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중이야. 헬리오스는 GPU와 CPU, 네트워크를 묶은 시스템이야. 고객은 부품을 따로 조립할 필요가 줄어들어. AMD는 한 번에 더 큰 계약을 받을 수 있지. AMD는 2027년용 AI 시스템도 준비하고 있어. MI500 GPU와 베라노 CPU를 함께 묶는 구조야. 엔비디아의 렉 단위 시스템과 경쟁하려는 전략이지. 하지만 시스템 사업은 기회만 있는 게 아니야. 칩과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함께 안정화해야 해. 한 부품이 늦어져도 전체 출하가 밀릴 수 있어. AMD가 엔비디아를 추격하려면 반도체 성능만으로는 부족해. 고객이 쉽게 사용할 소프트웨어도 필요하지. 엔비디아는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구축했어. 기업이 기존 시스템을 바꾸려면 비용이 들어가. AMD가 가격만 낮춘다고 바로 이동하긴 어려운 이유야. 그래서 시장은 매출 증가보다 점유율을 보고 있어. 엔비디아 고객을 실제로 가져오고 있는지, 신규 고객이 대규모 배치를 시작하는지가 중요해. AMD는 엔트로픽에 수백억 달러 규모의 AI 서버를 공급하기로 했어. MI450 기반 시스템은 2027년부터 배치될 예정이야. 대형 계약이 있다는 건 긍정적이야. 하지만 계약 발표와 매출 인식은 다른 단계야. 제품 생산과 설치가 끝나야 실적으로 잡히거든. 다음 실적에서 확인할 질문도 여기서 나와. 헬리오스 출하가 예정대로 시작됐는지, 대형 계약이 실제 매출로 바뀌는지를 봐야 해. 한국 투자자에게는 HBM 연결이 중요해. AI 가속기에는 여러 개의 HBM이 탑재돼. 가속기 출하가 늘면 전체 메모리 수요도 커질 수 있어. 하지만 공급사는 제품별로 달라질 수 있어. 고객 인증과 공급 계약을 통과해야 실제 납품이 가능해. AMD가 잘 팔린다고 모두 같은 수혜를 받지는 않아. 삼성전자 투자자는 HBM 인증과 양산을 봐야 해. 제품 개발 발표보다 실제 납품 시점이 중요하지. 공급 물량이 확인돼야 실적 연결도 판단할 수 있어. SK하이닉스 투자자는 고객 다변화를 봐야 해. 엔비디아 외 AI 고객 주문이 늘면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거든. HBM 가격도 함께 확인해야 해. 출하량이 늘어도 공급이 더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그렇다면 판매 가격과 이익률은 약해질 수 있지. 결국 AMD 실적은 수요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확정 실적은 아니야. 실제 공급 계약과 가격을 다시 확인해야 해. 이번 주가 하락에는 기대치도 작용했어. AMD 주가는 실적 발표 전까지 크게 올라 있었어. 좋은 숫자가 상당 부분 반영된 상태였던 거야. AMD는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을 약 56%로 전망했어. 시장 예상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었지. 매출 전망은 예상보다 높았어. 하지만 수익성 전망은 강한 충격을 주지 못했어. 투자자가 더 높은 기대를 낮춘 배경이 될 수 있어. 이건 AMD만의 문제도 아니야. AI 주식은 높은 성장을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예상을 조금 넘는 실적으로는 부족할 수 있지. 시장은 이제 AI 투자가 매출로 바뀌는지만 보지 않아.
얼마나 빠르게 이익으로 전환되는지도 따지고 있어. 높은 성장률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도 중요해. AMD가 앞으로 증명해야 할 건 세 가지야. 데이터 센터 매출이 계속 2배 가까이 성장하는지, 가속기와 시스템 출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지야. 여기에 높은 이익률을 유지해야 해. 매출은 늘었는데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 주가에 반영되는 이익은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어. 한국 반도체 투자자가 볼 항목도 간단해. AMD 전체 매출보다 AI 가속기 출하를 봐야 해. HBM 인증과 공급 계약도 따로 확인해야 하지. AMD 실적은 AI 서버 수요가 강하다는 걸 보여줬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 넘게 늘어난 게 근거야. AMD도 공식적으로 강한 수요를 확인했어. 하지만 시장이 묻는 질문은 더 어려워졌어. AMD가 엔비디아를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기는지야. 이번 실적의 결론은 단순해. AI 수요는 꺾이지 않았어. 다만 좋은 실적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단계는 끝났어. AMD에는 시장 점유율과 이익률이 중요해졌어. 한국 메모리 기업에는 인증과 실제 주문이 중요하지. 이 숫자가 다음 주가 방향을 가를 가능성이 커.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